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안성에서 이제 하차하시고 지금 네. 천안으로 네. 이제 상차로 이동하고 있는데 지금 점심 먹고 이제 지금 하는데 사장님이 저희 쪽에 지금 이제 오신 지가 7월 달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7월, 8월, 9월, 10월, 이제 11월째 이제 5개월째 들어가는데 그 전에는 뭐 다른 데 택배도 하시고 이제 용차라도 뛰시고 하시다가 이제 저희 쪽으로 네. 이제 오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그 전에 원래 천일 택배 할 때 시작할 때 네. 원래 직들어가 알고 있었어요. 아, 그때가 몇 년 전? 그때가 지금부터 한 3년 전 좀 3년 넘었죠. 전? 네, 네. 넘었죠. 그러니까 천일 택배 할 때도 네. 할 때 그 전에라는 게 이제 천일 택배 할 때인데 음, 그때 이제 직트럭을 검색을 해서 보니까는 이제 물론 다른 그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회사들이, 네. 운송 회사들이 많은데 네. 거기에서 직트럭이 이제 제일 이제 눈에 들어왔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투명하게 하신다고 그래야 되나? 네네네. 이제 다른 이제 운송 회사보다는 네. 약간 좀 투명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그 물류 운송 때도 이제 다른 데는 저는 8% 뛰는 데도 일해봤고 네. 7% 뛰는 데도 일해봤고 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직트럭에 왜 오려고 했냐 그게 이제 질문이잖아요. 네네. 원래 왜 오려고 했냐 그거는 안정적인 매출. 안정적인 네, 매출. 네, 그게 제일 첫째고 아, 그다음에는 고정으로 돈이 한 번에 뭉칫돈이 들어오는 거. 아, 내 월급처럼. 그게 이제 두 번째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물론 다른 데도 소속감이 있었지만 네. 여기서 제가 일하면서 이제 또 하나가 약간 소속감이 약간 들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 소속감이 별로 없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저희한테 이제 저한테 연락 주신 게 올해 초였었잖아요. 예, 그 전에 네, 했었죠. 그 네. 전에가 이제 지금부터 한 거의 2년 반, 3년쯤? 그때 될 거예요. 그 연락드린 게. 근데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때. 그래요? 네. 기억은 솔직히 안 나요. 네, 근데 안 그때 나는데? 했어요. 해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건 사장님이 올해 초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이것저것 상담을 받으시고 네, 차도 없고. 차도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구하셨지만 이제 용차로 뛰셨잖아요. 그렇죠. 용차로 뛰시고 매출도 그래도 진짜 잠 못 주무시면서 매출도 막 1,800까지도 찍고 막 용차로 그러셨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진짜 힘드시게 벌기는 한 거죠. 그죠? 그렇죠. 많이 힘들죠. 네. 근데 잠을 2시간 자는 적도 있고 아예 이제 못 자고 24시간 풀로 뛴 적도 있고 여기서도 24시간 한 적도 있어요. 그러죠. 저희도 저희라고 해가지고 뭐 네. 잠을 막 넉넉히 자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여기서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저희를 택해 주셔서 그래도 매출 포기하고 그래도 매출은 뭐 전에보다는 덜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하니까 또 네. 감사하네요. 네. 뭐 이런저런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보니까 7월 달부터 일하셨잖아요. 7월 네. 한 이제 6일부터 일하셨는데 네. 7월 달에는 한 21일 정도 일하셨더라고요. 네. 그때는 이제 한 부가세 별도로 해가지고 1,200만 원 정도 나오셨고. 그때가 이제 7월 6일부터 했는데 네. 7월 1일부터 이제 경동 한 개 또 매출이 제 개인 매출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까지 합치면은 아마 1,500 될 거예요. 그까지 합치면. 7월 달에는 저희 쪽에서는 1,200 정도 나오셨고, 네. 8월 달에는 1,200 한 60 정도 나오셨고, 8월 달에는 22일 일하셨네요. 22일. 그다음에 9월 달에는 25일 일하셨네요. 많이 일하셨네요. 주말에도 하셨나 보네요. 네, 20주말에도 9월 달에 주말까지 해가지고 1,660만 원. 와, 진짜 말이 1,600이지 진짜 잠도 못 자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1,650만 원 하셨고 9월 달에 10월 달에는 23일 일하셨네요. 23일 정도 일하셔가지고 1,390 1,400 정도 나오셨네요. 1,400. 솔직히 이 매출 올리기 위해서는 진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죠. 엄청 힘드실 거 아니에요. 잠뿐만이 아니라 이제 밥도 네. 화장실도 그러죠. 이제 제대로 못 거의 하루에 한 끼 정도 드신다고 생각을 하고 네, 하루에 한
걸리지 않기 위해서 뭐 커피도 주고 좀 어, 커피를 좀 많이 먹는 편이죠. 평균적으로 사장님께서 이제 해보셔가지고 이제 대충 한 달 기름값은 얼마 정도 나가는지. 기름값을 이제 매출에 따라서 그래도 틀리긴 하겠지만, 예. 많이 틀리긴 한데 평균적으로 네. 봤을 때 제가 보조금을 유가 보조를 다 써요. 그러죠, 다 쓰죠. 네, 예. 다 쓰고서 이제 만약에 20일을 했다. 네. 20을 했을 때는 유가 보조를 다 쓰고 딱 끝나요 거기까지. 예. 근데 20일이 넘는다.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모자라죠, 이제. 부족하죠. 일단 보니까 20일에서 21일 기준이더라고요. 네. 유가 보조 쓰는 게 네네네. 써보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과장님한테 이제 몇 번 해보고 문의드렸던 게 네. 원래는 그때가 그 제가 유가 보조 받고서 톨비까지 330 나와요. 예. 왜냐면 키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야간이라 올 다 50%예요. 할인. 네,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여기 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니까 500, 한 600 네. 정도 네. 가까이 나오잖아요. 550, 그러니까 좀 내가 매출이 한 1600 정도 찍었다. 네. 그러면은 이제 600 가까이 나오죠. 어, 그거는 나오고 이제 보통 20일 이상 일을 하니까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500은 넘어요. 500원 넘죠. 네, 500은 넘죠. 톨비까지 합해서. 네. 그리고 뭐 할부도 있으시고 이것저것 내면 그래도 500 이상은 가져가시나요? 500 이상은 가져가죠. 500 이상은 네, 가져가시고. 가져가죠. 500 이상 가져가고 근데 매출이 이제 봤을 때 1300이 좀 그 정도 이상이면 한 500 가져간다고 봐야 되고 근데 1300 이하면은 그좀 어렵고 보통 이제 그거는 저기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할부에 따라서. 할부에 따라서. 개인 할부에 네, 따라 네. 틀리죠. 왜냐면- 사장님은 어느 정도? 한 200 넘으세요? 200은 안 넘어요. 200 안 넘으시고. 200 200 정도? 네. 저희도 이제 뭐 상담을 하다 보면 할부는 최대한 200은 안 넘기는 선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200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일은 이제 힘들게 하는데 벌어가는 게 없다고 그렇죠. 느껴지는 것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기 다른 타 기사 이제 타 저기 있을 때 네. 기사님하고도 얘기해보고 여기서 이제 직트럭에서도 안에서도 이제 그 사장님들하고 얘기해보면은 뭐 할부 얘기하다 보면 이제 할부금이 얼마냐고 네. 주고 받잖아요. 좀 많으신 분이 있어요. 네. 대략적으로 뭐 350도 있으시고, 그 이유 사장님. 300도 있으시고, 아, 그리고 뭐 180도 있으시고 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 차이라 네. 완전히 개인적인 문제라서 그거는 이제 전혀 별개라고 봐야 되고 어쨌든 그것까지 합치면은 꽤 되죠. 그렇죠. 그냥 어쨌든 내 차니까 할부금을 내면 맺게 되는 거니까. 그러죠. 네.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 거 진짜 힘드시잖아요. 많이 힘들죠. 진짜 힘들죠. 많이 뭐 힘들죠. 이제 뭐 처음 지입을 지금 생각하시고 막 유튜브를 검색하시고 인터넷을 검색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분들한테 어떻게 뭐 현실적인 조언 같은 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 네, 솔직하게 그냥 진짜 네. 일하면 진짜 힘들다, 뭐 한다, 뭐 진다 다 그냥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솔직하게 이제 얘기하면은 이 화물 운송 일 자체가 막 운전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도 매출도 잘 나오고 누구는 얼마 버네 누구는 얼마 버네 그런 이제 말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만약에 내가 운송 일을 한다 그러면은 엄청난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네, 각오로. 엄청난 각오를. 왜냐면 내가 여기에서 진짜 이거 아니면은 안 된다. 이거 아니면은 다른 거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진짜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죽든 살든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좀 하다가 막힐 때가 있어요. 하다가 이제 뭐 수입이 예상보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한국 운송일이 사고도 있고 그 다음에 사고도 늘 도사리고 있잖아요. 늘 그렇죠. 함께하고 있잖아요. 사고가 또 한 번 사고 나면 또 큰 사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사고 한번 그 다음에 조름 그 다음에 조름으로 인해서 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매출이 생각만큼 이제 안 나와서 네. 거기에 대한 그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 매출이 내 생각만큼 못 찍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심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 굉장히 이거 다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직진해야 되는 그래서 이걸 하면서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하는 이거 남 말 들어가지고 거기는 물량도 잘 나오고 뭐 월 매출도 기본 뭐 1200, 1300 찍고 뭐 말을 많이 하면 1500 찍고 뭐 그런 그 말을 듣고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하면은 전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이제 내가 가던 데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뭐 안 가던 데도 가고 그 다음에 가면은 배차도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가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데 내가 뭐 늦게 배차 받아서 늦게 가면은 그 다음날 이제 만약에 당착으로 가서 이길착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당착으로 못 갈 수도 있어요. 만약 늦게 받아서 출발을 하면 당착을 못 가게 돼서 이길착으로 돼버리면 하나가 까지잖아요. 네. 그러는 수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콜을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트럭에 온 것 중에 하나도 있지만 일을 끊기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이제 어떤 배차를 해주시니까 그거로 인해서 연결이 되니까 어쨌든 유지가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일이 내 생각만큼 매출이 처음에는 안 나오죠. 그러죠. 이제 네. 생각했던 것보다 네. 매출이 좀 안 나오고 이제 또 처음에 이제 익숙지 않잖아요. 이렇게 큰 차를 언제 몰아봤겠어요. 그렇죠. 차 적응하는 기간도 있고 막 이런 상황 때문에 좀 힘들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그 힘들다는 게 또 하나가 이제 식사를 네. 제대로 못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상차를 하고서 이제 그 하차 지역에 가잖아요. 네네. 가다 보면 이제 내가 휴게소에서 처음에는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기름도 넣고 이제 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도착을 했을 때 네. 대기가 엄청나게 길어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다음에 갈 때는 어떻게 해서든 이제 빨리 가려고. 빨리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밥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이제 기름이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기름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기름만 넣고 가는데 거의 그냥 가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이제 가던 데 가다 보면 여기는 이제 밥 먹고 가다가는 노하우가 이제, 생기죠. 예. 이제 내가 대기 시간이 길어지겠구나. 대기가 길어지면 그 다음 상차할 때 하차하고 나서 상차할 때 또 이제 시간이 딜레이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서든 가기 위해서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3시간 반에서 4시간을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사장님은 평균 하루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한 5시간 되세요? 5시간 지금은 5시간 이상 잘 때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긴 거고요. 이제 전에는 2시간 잘 때가 많았어요. 2시간에서 3시간. 2시간, 초반에. 야, 화물 일을 하시면서. 네, 초반에 2시간에서 4시간 못 잘 때가 많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야간 일을 하다 보면 네. 이제 낮에 자야 되잖아요. 아니면 네네. 이제 야간 하기 전에 자야 되는데 네. 들어가기 전에 그때 잠이 잘 안 와요. 그러죠. 이제. 수면이. 예. 수면이 깊게 안 오고 이제 잡아야 2-3시간 자면은 깨요. 그리고 이제 자고서 일을 하면은 하다 보면 이제 한 꼬박 한 10시간을 하는데 야간에도 10시간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졸려요.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사고들도 많이 나거든요. 그런 위험이 계속 조사를 되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조금이라도 놓치면 그냥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사고를 몇 번 이제 나봤어요. 사고도 몇 번 나봤는데 한 2-3번 정도 나봤는데 뭐 큰 사고는 아니고
택배할 때 이제 나봤죠. 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시간에 쫓기고 이러면은 사고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게 됐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컨디션 조절 굉장히 잘해야 되니까 컨디션 조절을 잘못하면은 이 졸음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내가 순간에 모르게 이제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커피는 옆에 달고 사시는 달고 카페인을 달고 있어야 돼. 건강에 되게 안 좋긴 하죠. 이쪽에 그렇죠. 가시면 진짜 식사도 제대로 네. 못하고. 그래서 위도 많이 네. 망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로 앉아서 하다 보니까 앉아서 막 10시간 이상씩 있다 보니까 네. 배가 많이 나와요. 배가 나오네. 네. 왜냐면 이제 운동량이 없다 보니까 네. 걸어다니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배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을 때 좀 많이 먹게 되고 그런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화물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어차피 이거를 하려고 이제 막 찾아보시거나 검색을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신 분들은 제일 이제 봐야 될 게 매출보다는, 이제 매출은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하다 보면 늘게 되잖아요. 네. 이제 가던 데 계속 가고 아니면은 이제 일도 많아질 때도 있고 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매출이 늘어나는데,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 운전을 얼만큼 사고 안 나게 하느냐, 그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업체들이 많잖아요. 네. 수많은 업체들이, 운송업체들이 많은데 그 업체들 가운데서 진짜 잘 선택을 해야지, 잘못 선택하면 차하고 저기 일하고 같이 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의 그걸 네. 다 지입 분양. 지입 분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늘 시작을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이 매출에 도달하지 약 못하니까 7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그 매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제 정말 신중하게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직트럭을 몇 년 동안 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직트럭에 온 이유도 이 어떤 사기 분양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고, 파악이 돼가지고 이제 알아보고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차는 저희 쪽에서 안 사셨잖아요. 네, 차는 안 샀죠. 네. 왜냐면은 그 전에 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시기 전에. 예, 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샀던 거고. 그래서 이 일만 이제 놓고 봤을 때 좀 회사 잘 들어가서 그 배차도 그렇고 어떤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몇 프로가 뛰는지 운송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직트럭에서는 좀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뭐 안 뛴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렇죠. 저희도 예,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저희도 되니까 당연히 뛰는데, 이제 얼만큼 좀 덜 뛰고 투명하게 하고 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느냐, 이제 그것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예. 그 회사에 오래 계신 분들이 얼마나 네. 있냐에 따라서 네. 여기가 괜찮은지 아닌지 이것도 네. 판단이 또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회사들, 다른 이제 운송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몇 군데 일해봤지만 많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실망을 많이 했는데, 직트럭에 와서는 뭐 저희도 뭐 저희 쪽에서도 100% 만족은 저희도 이제 뭐 하기는 힘들 거예요, 사장님도. 저희 쪽에서 100% 만족은 힘들죠. 그건 어디 가도 네, 마찬가지고. 어디 가도 마찬가지인데. 어디 가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저희 쪽에서 한 70%는 만족은 하시나요? 70%? 70% 네, 만족해요. 70%는 70%? 만족해요. 네. 뭐 70%만 만족해도. 네, 70% 만족해요. 저는 뭐 좋게 포장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뭐 이제 우리 회사의 좀 안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좀 개선해야 할 그런 상황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개선해야 될 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장점이다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장점으로 본 게 네.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조금 더, 네. 그러니까 오래 하셨다는 게 뭐 여기서
이제 직트럭이 생기고서 들어오셔가지고 지금도 하시는 사장님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사장님들이 조금이나마 좀 우선이라고 아. 들었어요. 그렇죠. 우선, 이제 예. 아무래도 먼저 오신 분들한테 좀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있긴 네. 했죠.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장점으로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장점으로 들렸는데 일하다 보니까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네. 좋은 노선 오면 그래도 네. 먼저 오신 분한테 이렇게 네. 이런 게 네. 없잖아 있기는 네, 했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 게 원래 타회사는 거의 없어요. 타 어떤 운송회사는 그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있는 데도 있겠지만 네.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냐면 그 회사들은 이렇게 오래 장기적으로 근속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고 그 근속하시던 분들은 물론 이제 그런 우배나 이런 어떤 혜택이 조금이나마 돌아가는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회사 방침상 또 그런 건지 없었는데 직트럭에서 그걸 이제 듣고서 약간 소속감이 약간 있구나라는 좀 조직적인 그런 문화가 약간은 있구나 그래서 그런 그렇죠. 생각이 아무래도 들었고. 당연히 사람 대 사람이다 보니까 네. 좀 편하고 오래 해주시고 저희 좀 도움 주시는 분들한테 아무래도 네. 그런 게 없잖아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 네. 배차 지원들 보면은 네.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저도 또 한편으로는 나도 이 직트럭이라는 회사에서 좀 오래 내가 하다 보면 조금이나마 뭐 나도 회사에 서로 윈윈이잖아요. 내가 그러죠. 열심히 하고 하면 회사도 수익을 얻어가는 거니까. 네. 수익이 발생하고 또 수익이 발생하면 그게 어떤 저한테도 그 오래 근무를 할 수 있는 네. 어떤 환경이 될 수 있으니까 네네. 근데 저는 그걸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구나라고 해서 되게 좋게 보고 저 들어왔었고 지금도 뭐 전혀 어떤 장점으로 지금도 보고 있고 지금도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이제 그 사장님들 간에 약간의 그 트러블들이 있어요. 이제 저도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장님들 간에 트러블이 있다는 게 누구는 뭐 가까운데 뭐 창원에서 예를 들면은 뭐 저기 뭐 대전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창원에서 경남 창원에서 뭐 부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파주 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다 틀리잖아요. 그러죠. 그게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틀린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그 파주를 가는데 전화를 통화했어요. 대전 가는 사장님하고 사장님 어디 가세요? 저 파주 가는데요. 그러면은 그 대전 가는 사장님이 그래요 난 대전 가는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약간 좀 좋은 데 맞으셨네요. 그러고 또 말거든요. 좋은 데 맞으셨네요. 그러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하고 트고 그래요. 대화를 뜨는데 그게 이제 한두 번, 몇 번은 괜찮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매일 전화가 오시면 어디 가세요 사장님? 그러면 저는 부천 가는데요. 저는 성남 가는데요. 아니면 어떤 날은 화성 가는데요. 그러면 좀 가까운 데 가시네요. 그러면서 그러시구나. 그런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그게 뭐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매일 듣다 보니까 저보다 좋은 데 가는 게 많거든요. 날수가.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근데 그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 저기 좀 먼 데 가거나 좀 불편하면은 얘기를 해라. 그 배차하시는 분한테 힘들다고 아니면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자기는 얘기를 할 때 그냥 뭐 좋게 바꿔주세요가 보다는 한두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조금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바꿔주더라, 좀 나아지더라. 그게 한 사장님만이 아니라 여러 사장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데 좀 가기 싫을 좀 껄끄러운 데가 있으면은 좀 바꿔줘라. 그러면은 바꿔준대요. 그래서 그게 한 세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약간 거기서 이게 배차가 어떻게 가라는 데가 있는데 왜 사장님들이 바꿔달라 바꿔주냐 이런 생각이 이제 그게 한 달
주말 반쯤부터 들어가지고 갈 때부터 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러죠. 그게 아무래도 오래 하신 분, 저희 쪽에서 이제 오래 계셨던 분들이 이제 좀 배차 직원하고의 이제 뭐 몇 번 만나서 같이 이렇게 모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친해져가지고 좀 이제 서스럼 없이 말하는 경우들이 이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경우들은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시면 이제 좀 차별 아닌 차별을 느끼실 수도 있다고 저는 이제 말씀 듣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이제 배차 지원들이랑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바꾸자 해가지고 이걸 이제 개선을 했어요. 그런 거 없이 이제 오더 주는 대로 불평 없이 뭐 다 이제 공평하게 누구만 먼데 주는 거나 가까운 데 주는 거 없이 공평하게 하는 걸로 이제 하기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그런 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고서 이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좋죠. 지금 좋아요. 그게 제일 이제 좀 걸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거가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서 뭐 지금처럼만 계속 이렇게 한다면 크게 뭐 어려운 점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운전이란 이 배차에서 운전이란 직업이 이게 나 혼자만 하는 직업이고 나 혼자로만 계속 이제 움직이는 거고 누구랑 이렇게 하는 부딪혀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 회사처럼 어떤 상관이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혼자 하는 어떤 1인 되게 혼자 일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외로움도 있고 그다음에 밥도 항상 혼자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잠도 혼자 자야 되고 차에서 자는 시간도 많았죠. 그러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차에서 그냥 거의 일주일을 내리 자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이가 좀 어리다 그러면은 약간의 좀 집에서 와이프가 좀 이해를 해주면 괜찮아요. 근데 이해를 안 해주고 그러면은 돈을 좀 더 갖다 주면 돼요. 돈을 더 갖다 주면 네. 된다. 열심히 더 일을 네. 해가지고. 네. 그만큼 내가 돈을 좀 더 갖다 주면 별 그렇게 말이 없어요. 그래. 그렇게까지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균 벌면은 제 거 뭐 개인적으로 뺄 거 빼고 갖다 주니까 세금 빼고 갖다 주니까 그래도 항상 400 이상은 갖다 주는데. 그래도 집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한 1박 2일 놀러도 가고 그러고 싶으시잖아요. 그럼요. 주말에 그래 저도 토요일 일요일 당연히 그거는 당연하죠. 그러죠. 놀고 싶고. 근데 막상 집에 가면 이제 피곤해서 어떻게 실천이 되세요? 피곤하죠 많이.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못해서 간혹 다투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저는 피곤한데 자꾸 이제 뭐 애하고 놀아달라. 얘가 이제 5살이 한참 이제 아빠하고 놀 때니까 뭐 놀아달라 뭐 그러면은 미안한데 나 좀만 작게 그러면 굉장히 좀 서운해하고 하니까 그게 이제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그렇죠. 컨디션 조절이. 그래서 항상 이제 막 파이팅 넘치고 그래야 되는데, 토요일 집에 들어가면은 저녁에 들어가면은 많이 좀 피곤해요. 그래서 일요일 늦게까지 자고 그럴 때도 많거든요. 잠도 막 늦게까지 오고.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 아이하고 놀아주면은 그 다음에 너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일요일날 조금 이제 오전까지 쉬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는 아이하고 좀 놀아주려고 하고 있고, 놀고 계속 이제 아이하고 보내줘 일요일날 웬만하면. 이 상차 하차 시간에 뭐 상하차가 빨리 되면 빨리 이제 움직이겠지만 좀 대기 시간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대기 시간이 뭐 적게는 1시간, 1시간, 많게는 뭐 4시간, 4시간, 6시간도 있고. 그럴 때 보통 뭐 하세요? 저는 주로 이 개인 좀 웃긴데 저는 저기 들어요. 말씀. 네,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책을 봐요. 말씀 듣거나 주로 가면서도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책도 읽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죠. 그리고 라디오도 좀 약간 지루하다 싶으면 라디오도 많이 듣고.
그럼 그렇게 해요. 저는 이제 뭐 상한차 지역에서 이제 차주분들끼리 만나고 뭐 이야기도 하시고 뭐 그러려면. 서점을 만나면 제가 항상 먼저 커피를 드려요. 아 그래요? 커피 사가지고 드리고, 뭐 유 사장님하고 이 사장님, 뭐 송 사장님 만나면은 송 사장님 뭐 커피 드셨다면 안 드리는데 거의 만나면은 커피를 먼저 드려요. 그리고 이제 밥도 식사도 어때 휴게소 시간 맞을 때는 같이 먹을 때도 있고, 또 그 직트럭 소속이다 보니까 좋고, 괜히 저희 같은 한솥밥 먹는 식구 같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만나면 같은, 이게 식구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만나면은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먼저 뭐 이제 드리고 싶고 하니까 드리고 항상. 어떻게 보면 거기서 사장님 제일 막내시죠? 그렇죠. 제가 지금 만나죠. 편하게 대해주시고 하니까. 저도 뭐 나이 차이가 뭐 많이 나니까 또 송 사장님 같은 거 그렇죠. 이제 60이 예. 되셔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저 보면은 이렇게 잘 해주시고 말씀도 잘 해주시고, 유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들 좋으세요. 그 사장님들 다들 좋으시고, 보면은 일도 게을러지 하기에 막 하시는 분도 없고, 다 진짜 네. 열심히 하시는 분들밖에 없는 것 다들 같아요. 열심히 하시고, 되게 다른 데 비해서 좋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가져요. 이제 갑자기 이제 네.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갑자기 이제 생겼네. 점점점이네. 이렇게 뭐냐,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런 것도 솔직히 귀찮지 않으세요? 아니요, 전 그렇게 귀찮을 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귀찮지 않아요. 순간 처음에 그 전화 왔는데, 네. 그 갑자기 오늘 네. 오전에 네. 전화해가지고 네. 인터뷰 해달라고 외국 업체에서 네. 약간 당황을 했는데, 왜 당황했냐면, 네. 그 상차 이제 하러 가서 그거 이제 봤잖아요. 네. 상차 적어서. 네. 솔직히 그래봐야 한 30분 차인데, 네. 이제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 좀 늦어지지 않나? 아. 그래서 그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그게 이제 몸에 배다 보니까. 아,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여유가 가지면 굉장히 좋거든요. 이 인터뷰를 떠나서 과장님 오셔갖고 밥 먹는 거 처음이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게 되게 고맙고 반가운 거예요. 어제 계속 혼자 이렇게 네.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갑자기지만 오셔가지고 밥도 먹고 뭐 인터뷰라고 하니까 약간 좀 그래 다 갑자기 그래서 순간 움찔했는데 네. 지금 뭐 편하게 편하게 대화하는 네. 형식으로. 대화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저는 좋네요. 우선은 이렇게 이제 뭐 마무리 할게요. 네. 이렇게 이제 뭐 상차지에 이제 거의 다 도착했는데요. 네. 상차지 도착해가지고 이제 사장님은 상차하시고 이제 어디로 가시죠? 저는 서부산으로 가요. 부산으로. 네. 부산으로 2일차로 내려가시는. 당착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차로 내려가.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당착인지 이길착인지 그걸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시간이면은 당착이 아니겠죠. 그 이길착이. 2일차로 내려가실 것 같아요. 아까 물어봤더니 6시인가 5시 안에까지만 상차로 가면 된다고 그 말 하는 거 보니까 2일차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간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네. 왜냐면 한 4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사장님하고의 이제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